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머무르려 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걸까요? 바로 마인드셋의 차이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이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자신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과 실패가 자신의 결함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해 성공하지 못하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죠. 이런 사람들은 도전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고 실패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마인드셋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여러분들은 성장과 고정 중 어느 쪽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성적은 C+였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주차해둔 차에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 있었죠. 울적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려 했지만 친구는 건성으로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삶은 불공평하니 노력은 쓸모가 없다고,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존감이 낮거나 비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도 실패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처럼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신을 매력적이라고 여기죠. 그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 단지 중간고사 성적이 조금 나빴을 뿐입니다. 더 노력해서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차를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친구에게 나쁜 일이 있었는지 바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상황을 대처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 두 마인드셋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서는 성공이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실패는 패배나 후퇴와 같고요. 낮은 점수를 받고 대결에서 지고 해고당하고 거부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멍청하고 재능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 세계에서는 노력이란 나쁜 건데요. 멍청하고 재능 없는 사람들이나 노력을 하는 거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력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어려운 일은 최대한 피하고 쉬운 일만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최대한 어려운 일에 도전하며 성공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로부터 배운 점이 있다면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했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노력으로 인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이라고 말이죠. 대체 배우지 않으려는 자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강한 학습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많은 것들을 배우죠. 심지어 걷기와 말하기처럼 가장 어려운 일들조차도 그때 배우고, 너무 어렵다거나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어떤 아이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도전을 피하게 되죠. 지금의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다고요? 그저 배우려는 용기가 없는 건 아닌가요?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은 나태함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오직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말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모두 태어난 환경과 주어진 자원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을 열심히 했더라도 실패할 수 있겠죠.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노력의 양이 적을 수도 있을 거고요. 성공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노력하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나 스포츠 같은 예체능의 영역에서는
모두가 재능의 존재를 믿는데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빌리비는 태생적으로 뛰어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농구팀에서는 최고의 득점왕이었고 미식축구팀의 쿼터백이었으며 야구팀에서는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재능 탓에 실패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죠. 빌리비는 자신의 재능만으로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던 빌리비는 실패를 할 때마다 화를 내고 자책할 뿐 연습을 하거나 자신의 결함을 분석하는 등 실패를 극복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반면 같은 팀 내에는 렌이라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선수가 있었는데요. 재능은 빈의 발끝에도 못 미쳤지만 그에게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실패는 그의 성공의 원동력일 뿐이었죠. 빈은 레니를 보고 야구선수란 진정 무엇인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노력이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을 배우게 되었고, 빈은 야구란 재능이 아니라 과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팀을 챔피언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죠. 우리는 종종 빈처럼 타고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실패하는 선수들과 신체적으로 열악하거나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나 마이클 조던 또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스포츠 선수이지만 타고난 재능을 가지지는 않았죠. 알리는 체격이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싱에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가장 위대한 복서가 되었고,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대표팀에 탈락하고 NBA에 가서도 팀들이 원하던 선수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아닌가요?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는 천재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닐까요? 저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재능일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데서 성공을 찾는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다면 승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노력한다면 언젠가 더 나아져 정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을 통해 자극을 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로 인해 좌절했을 때 평소보다 배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계기로 더 빠르게 성장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조던은 경기에서 중요한 슛 한 번을 실패할 때마다 되돌아와서 100번 넘게 슛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유지하고 관리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이 영원할 일은 없겠죠. 시대가 변화하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점차 뒤처지게 될 텐데요. 성공을 유지하는데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나이가 들며 체력과 민첩성이 떨어졌지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슛을 더욱 연습했고, 타이거 우즈 또한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며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습할 때 큰 소음을 내거나 물건을 던져 집중력 훈련을 더했죠. 이렇게 성공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좌절로부터 일어서고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멈추는 법이 없죠. 하지만 이런 마인드셋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인드셋 또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는 의심이 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는 성장과 고정 마인드셋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정 마인드셋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용인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정 마인드셋이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새롭고 커다란 도전을 앞에 두고 있을 때나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일 수도, 나보다 훨씬 재능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이에게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걸 입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지, 관리자라면 직원들의 재능을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압박을 받을 때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틀릴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다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인 척 행동하거나, 마감 날짜가 다가올 때 팀원들의 사기를 올리기는커녕 압박하고 혼자 많은 일을 떠안고 끙끙대고는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정 마인드셋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찾아냈다면 이 고정 마인드셋에 이름을 붙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조언이나 비판을 해줬을 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남들을 비난한다면 금쪽이라고 붙여도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복해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미움이라고 붙여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도 되고, 책이나 영화 주인공의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고정 마인드셋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 붙여줬으니 그 고정 마인드셋이 나오는 걸 더 잘 경계할 수 있을 텐데요. 고정 마인드셋이 나올 것 같다면 억지로 억누르거나 막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 고정 마인드셋에게 설명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미움아, 물론 나보다 노력을 적게 하고도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아 보이는데도 성공한 것은 질투할 만해. 하지만 내가 모르는 노력해온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도 더 노력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질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 라며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을 이해하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점차 바꿔가는 것이죠. 누구나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이해한다면 타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선이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정 마인드셋을 길들였다면 대단한 일이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마인드셋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목표를 끊임없이 세워야 하죠. 매일 아침 이 표와 질문들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내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무엇일까? 계속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인드셋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땠나요? 도움이 된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길들이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